자, 두 번째 주제에 관한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션에서 이야기한 것들을 간략히 정의하자면 연구 방법론 혹은 연구 방법은 과학적 지식의 생산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연구 방법론과 연구 방법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산하려는 과학적 지식의 모습, 특성, 그리고 용도를 먼저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게 시작점이고요. 과학적 지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서술적 지식입니다. 그것은 어떤 현상이 어떤 모습을 띠고 우리 앞에 전개되고 있나, 그리고 그 현상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 성격은 어떤 것들인가를 그리는 그런 진술입니다. 두 번째로 설명형 진술, 그것은 바로 어떤 현상이 무엇 때문에 나타났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진술을 말합니다. 그래서 설명형 진술은 거의 대부분 인과형 진술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설명적 지식, 아까 설명형 진술이라고 했습니다만 설명적 지식이겠죠. explanatory knowledge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설명형 지식은 이처럼 인과형 진술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인과형 진술은 독립변인 혹은 독립변수들, 즉 원인들과 그것에 따라 변화하는 종속변인,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리고 둘 사이에는 화살표가 있죠. 인과관계,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정당 선호와 이념 정향에 따라 후보자 선택이 결정된다.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좋아하느냐,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지향성, 어떤 이념 정향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국회의원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를 선택하여 지지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 투표하게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늘 어디에서나 정당 선호와 이념 정향이 후보자 선택을 결정한 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진술 얼핏 듣기에 지극히 타당한 것처럼 여겨지지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민주주의 정치 질서 속에서 투표를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진술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지요. 근데 여러분, 북한에도 선거가 있고 또 수많은 독재 국가들도 다 선거를 해요. 그런데 북한의 예를 들자면 북한 사람들은 정당 선호가 딱 결정되어 있을 거예요. 어떻습니까? 북한에는 물론 작은 당도 있다고 들었습니다만 북한은 당이 권력의 최고점에, 다시 말해서 권력의 꼭대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조선노동당이 바로 그거죠. 그런 나라에서 정당 선호라는 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또 이념 정향도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우리 한국 사회에는 아주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념 정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굉장히 왼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중간에 있는 사람도 있고 약간 왼쪽으로 기울어진 사람, 약간 우파, 다양해요. 그러나 북한은 그렇지 않죠. 북한의 이념 정향은 단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주체사상 하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면은 이 진술은 옳은 진술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이 진술이 옳은 진술, 제대로 된 진술이 되려면
정당 선호와 이념 정향이 후보자 선택을 결정하게 되는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죠. 뭐 간단히 얘기를 해서 민주주의 정치 질서 위에서는 혹은 민주주의 정치 질서가 작동하는 사회 속에서는 정당 선호와 이념 정향이 후보자를 선택한다. 이런 방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아까 이것들을 독립변인, 이걸 종속변인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독립변인이라는 건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스스로 자기 모습을 변화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물론 따지고 보면 정당 선호도 종속변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그 사이에 소위 인과적 연계만으로는 설명적 지식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뭐 영어로 표현했습니다만 이런 뜻이 되겠죠. C1, C2부터 CN, 즉 N개의 조건 하에서는 PP와 IO가 CC를 결정한다. 이런 모습이 되겠죠. PP는 Party Preference, 정당 선호를 말하고, IO는 Ideological Orientations, 이념 정향. 너무 길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CC는 Candidate Choice,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C1, C2로부터 CN이라는 조건이 주어진다면 그때서야 PP와 IO가 CC를 결정한다. 이런 논리가 되겠죠. 민주주의 정치 질서 하에서는, 그리고 원적하고도 자유로운 경쟁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는 등등.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선행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선행이라는 건 먼저 나오는 조건, 주어진 조건 이런 걸 말하지요. 요약하자면 설명형 지식으로서의 인과형 진술은 독립변인과 종속변인, 그리고 독립변인이 종속변인을 불러일으키는 선행 조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세 가지가 다 갖추어져야지 비로소 타당한 설명적 지식의 형태를 취할 수가 있어요. 선행 조건의 간단한 예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막 끓잖아요. 왜 끓습니까? 이런 거죠. 가열해서 끓는 거죠. 물을 냄비에 놓고 가스쿠커 위에 올려서 틀면 온도가 점점 올라가죠. 그러니까 가열되지요. 섭씨 100도에 이르면 물이 끓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높은 산에 올라가면 100도 되기 전에 끓습니다. 그럼 이게 뭐냐? 간단해요. 물을 섭씨 100도로 가열하면 끓는다. 그리고 그 밑에 선행 조건이 있었죠. 일기압 하에서는. 이런 거죠. 거기에서 일기압 하에서라는 것이 바로 선행 조건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설명적 지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이 왜 변화하는가를 파악하기 원하는, 왜 변화하는가를 찾아내려는 그런 현상. 뭐 예컨대 내가 점점 체중이 늘어난다. 점점 체중이 줄어든다. 그럼 왜? 라고 묻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why, 즉 종속변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원인들, 즉 독립변인들을 찾아야 하고, 독립변인들이 어떤 선행 조건 하에서 종속변인의 변화를 불러일으키는가를 찾아야 됩니다. 다 찾아내면 우리는
비교적 완벽한 설명적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지요. 설명적 지식은 종속변인과 독립변인, 그리고 독립변인들이 종속변인을 그 아래에서 불러일으키는 선행조건,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쓰자면, 이번엔 반대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C1, C2, Cn이라는 선행조건 하에서는 x1, x2부터 xn, 즉 n개의 x들이 y를 불러일으킨다. 이게 설명적 지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을 지닌 설명적 지식을 우리는 이론이라는 말로 부릅니다. 자, 이론, 통칙, 혹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본 용어인 가설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에서 제3주제에서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과학적 지식이 이렇게 생겼다면 도대체 그 성격은 어떤 것인가? 이게 중요하지요. 우리는 과학적 지식이 몇 가지의 독특한 성격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과학자들은, 그리고 과학 철학자들은 과학적 지식의 성격을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제시합니다. 자,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과학적 지식은 개방성을 갖는다는 겁니다.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닫힌 과학적 지식은 없다는 뜻입니다. 닫혀 있다는 얘기는 더 이상 그것을 바꿀 필요가 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최종적인 지식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과학은, 또 우리 사회과학은, 과학으로서의 정치학은 소위 ultimate knowledge, 더 이상 변화가 필요 없는 최종적인 지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걸 놓고 보자면 너무 많으니까 X3로 할까요? C1, C2. X1, X2, X3라는 세 개의 원인이, 독립변인들이 C1, C2라는 조건 하에서 Y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는 지식이죠. PP, 아까 정당선호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X2, 이념 정향, 좌우 중도, 그다음에 PT, political trust. 그러니까 정부가 혹은 정당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이제 평가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 정부는 나를 위해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도대체 저 정당은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 거야? 나하고 관계없어,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역으로 이 정부는 내가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일을 해줘 라고 평가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political trust, 정치적 신뢰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자, 여기서 PPIOPT가 CC, candidate choice, 후보자 선택을 결정하는 원인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조건도 C1, C2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정치 질서 하에서는, 혹은 단순 다수제 선거 방식이 있을 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CC를 불러일으키는 원인을 X1, X2, X3로 규정했는데 다른 것이 없기 때문에 이것들만으로 후보자 선택이 이루어져,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니죠. 다른 원인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즉 X4나 5나 6를 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조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왜 이렇게 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찾은 바로는 이렇다는 얘기죠. 이런 설명형 지식을 제시하는 사람은 이게 끝이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원인도 얼마든지, 다른 독립변인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내가 탐색한 바로는, 적어도 내가 찾아낸 바로는 PPIO PT가 후보자 선택을 결정하는 원인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연구를 계속한다면 혹은 다른 과학자가, 다른 정치학자들이 연구를 한다면 이것 외에 다른 원인들도 얼마든지 탐색될 수 있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X1, X2, X3 중에 어떤 하나가 원인으로서의 역할을 못할 수도 있어요. 다른 조건이 주어진다면 PP나 IOPT 중에 한두 개 혹은 전부가, 극단적으로는 전부가 원인으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설명형 지식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적어도 내가 관측한 한계 내에서는, 뭐 예컨대 대한민국의 경우는, 그리고 국회의원 총선거에 한정해서 보자면 이 세 개가 후보자 선택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런 의미에서 모든 과학적 지식은 열려 있습니다. 얼마든지 새로운 독립변인들을 집어넣을 수 있고 또 이미 들어있는 독립변인들을 없앨 수도 있어요. 조건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과학적 지식은 열려 있다. 만약 누군가가 닫힌 지식을 제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과학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일종의 덕마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혹은 억설일 수도 있습니다. 최종적 지식은 절대로 과학계 내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치학도 마찬가지고 사회학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물리학, 생물학 다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적 지식은 열려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닫힌 지식은, 최종적 지식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정치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뭐 비교 정치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은 국제 정치 공부를 하거나 또 뭐 한국 정치, 뭐 미국 정치 뭐 등등 공부를 하다 보면 이론을 많이 만나게 돼요. 즉 이런 설명적 지식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닌데 이거 틀렸는데 이게 이제는 원인이 아닌데 다른 원인이 Y를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책 속에서 만나는 이런 설명적 지식들은 분명히 그 지식이 만들어진 조건 하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만약 여러분 모든 과학적 지식이 닫혀 있다면 무엇하러 과학합니까? 자연계도 변화하고 특히 우리가 다루는 정치 현상들은 그것이 그 위에서 작동하는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경제적인 환경과 지각이 자꾸 변화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 현상을 이야기하는 인자들도 당연히 그에 따라 변화하게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쓸모가 없는 거냐? 아니죠. 적어도 우리가 관측한 한계 내에서 우리는 y를 설명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y도 변하고 그에 따라 x도 변해요. 새로운 x가 나타나고 새로운 인자가 나타나고 새로운 선행 조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 행위를, 과학하는 일을 일컬어 open process. 과학 행위는 과학적 지식 생산 작업은 끝나지 않는다. 열려 있다. 어떤 과학적 지식도 단정적이며 최종적이지 않고 열려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이 개방성이 과학적 지식의 가장 큰 특성입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